3만 원 여기 있습니다. 연애할 수 있죠? 그날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48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 저에게 한 말이었거든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조용히 건넨 봉투 안에 돈을 보는 순간 제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버렸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가슴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를 그런 여자로 보는구나. 66세의 나이에 산 중턱에서 커피를 파는 초라한 모습이 되어서 첫사랑마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옛사랑을 다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의 그 참담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바람에 실린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66세예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딸아이는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라고는 연금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거울을 봐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움푹 들어간 볼.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나 싶어서 한숨이 절로 나와요. 이게 내 팔자인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중얼거리는 말이에요. 냉장고를 열어봐도 덩그러니 김치통 하나와 컵라면 몇 개가 전부예요. 가끔 딸아이가 용돈을 보내주긴 하지만 그 돈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서 공고를 봤어요. 중턱에서 커피 장사 같이 하실 분 구합니다. 하루 3-4만 원 수입 가능. 처음엔 망설였죠. 66세의 나이에 산에서 장사를 하다니.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전기요금, 관리비, 병원비까지 내고 나면 정말 쪼들려서 말이에요. 결국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커피 장사 같이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아, 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6살이에요. 괜찮으세요? 우리도 다 비슷한 나이거든요. 내일 아침 7시에 입구에서 만나요. 그렇게 제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화장품은 아끼느라고 거의 안 바르는데 그날은 특별히 립스틱도 발라봤죠. 옷도 제일 깔끔한 걸로 골라 입었고요. 입구에 도착하니 서너 명의 여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는데 다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화려했어요. 새로 오신 분이에요? 한 여성이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빨간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파마를 새로 한 머리카락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김순자라고 해요. 아이고, 순자씨. 반가워요. 저는 미경이에요. 여기서 제일 오래 했거든요. 미경 씨는 6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말투는 친근했지만 어딘가 거칠어 보이는 면이 있었어요. 산을 오르면서 미경 씨가 저에게 설명해 줬어요. 기본은 커피 팔기예요. 1,000원에서 2,000원 받고요. 근데 순자 씨, 여기 오는 할아버지들이 다 외로운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도 좀 해드리고 손도 좀 잡아드리고 뭐 그런 거예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런 건가요? 네. 3만 원 정도 받으면 조용한 곳에서 좀 더 친밀하게 대화도 하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그래요. 다른 여성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뭐 나쁜 짓 하는 건 아니에요. 외로운 어르신들 위로해 드리는 거죠.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런 일인 줄 몰랐거든요. 저는 정말 커피만 팔고 싶어요. 미경 씨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근데 돈은 많이 못 벌 거예요. 커피만으로는 하루에 5천 원도 힘들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 며칠만 해보자 싶었어요. 중턱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어요. 작은 접이식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보온병에 담은 커피가 전부였어요. 다른 여성들은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옷매무새도 다시 정리하더라고요. 순자 씨, 너무 단정하게 입었네. 좀 더 화려하게 입어야 손님들이 좋아해요. 미경 씨의 말에 저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66세의 나이에 화려하게 차려입는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첫날은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등산객 몇 명이 커피를 사 마시고 갔을 뿐이에요. 다른 여성들은 손님이 오면 애교를 부리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어르신, 어디서 오셨어요? 아이고,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과연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첫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지났어요. 저는 정말 커피만 팔았어요. 다른 여성들처럼 애교를 부리거나 스킨십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인지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10,000원도 안 됐어요. 순자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너만 혼자 깔끔하게 굴면 뭐해. 생활비라도 나와야지. 미경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라도 해볼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생활비도 안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제 자존심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른 손님이 나타났어요. 깔끔한 바지에 단정한 셔츠를 입은 70세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다른 손님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품위가 있어 보이고 걸음걸이도 반듯했거든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네, 1,000원입니다. 제가 커피를 건네드리면서 슬쩍 그분을 봤어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그분은 커피를 마시면서 조용히 산 풍경을 바라보셨어요. 다른 남성들처럼 저희에게 말을 걸거나 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냥 고요히 앉아서 커피를 음미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경 씨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어디서 오셨어요? 아, 근처에 살아요. 자주 등산하세요? 네, 매일 와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분의 목소리에서 뭔가 친근함이 느껴졌어요.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미경 씨가 말했어요. 저 어르신 괜찮은데? 품위도 있고 돈도 있어 보이고. 순자야, 내가 한번 관심 가져봐.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무슨 그런 말씀을. 아니, 저 어르신이 너를 계속 쳐다보더라고. 분명히 관심 있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66세의 나이에도 누군가 저를 쳐다본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그 남성이 매일 오시기 시작했어요. 항상 같은 시간 10시쯤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를 유심히 보시는 것 같았어요. 신기하게도 그분이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오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옷을 고를 때도 이 옷이 나을까? 저 옷이 나을까? 하면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66세의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스스로도 우스웠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라서 그런지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순자야, 내가 요즘 뭔가 달라졌어. 미경 씨가 말했어요. 뭐가 달라졌는데요? 얼굴에 화색이 돌고 옷차림도 신경 쓰고. 그 어르신 때문이지? 제가 부끄러워하자 미경 씨가 킥킥 웃었어요. 아이고, 귀여워라. 66세에도 설레는구나.
무슨 설렘이에요. 그냥 단골 손님일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묘한 기대감이라는 걸요. 매일 그분이 오시는 시간이 되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커피를 건네드릴 때 손이 살짝 닿기라도 하면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고요. 이 나이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를 타박하면서도 그 설렘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런 날들이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 남성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혹시 순자 씨 맞나요? 제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는 거죠? 네, 맞는데요. 어떻게 제 이름을? 김순자 씨, 대평동에 살던.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대평동. 그곳은 제가 20살까지 살던 동네였거든요. 46년 전 그 동네에서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혹시 성필 씨? 제 입에서 나온 그 이름에 그분의 눈이 커졌어요. 맞아요. 최성필이에요. 정말 순자 씨가 맞네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46년 만에 첫사랑을 만나다니. 그것도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그때 20살의 성필이가 눈앞에 떠올랐어요. 군대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의 모습이 말이에요. 키가 크고 눈이 반짝이던 그 청년이 이제는 70세의 남성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46년 전 그 예쁘던 20살 순자가 아니라 이제는 66세가 되어서 산에서 커피를 파는 초라한 모습으로 첫사랑을 만나게 되다니. 주변에서 미경 씨와 다른 여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순자가 저 어르신이랑 아는 사이네. 뭔가 심상치 않은데? 분위기 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성필이와 재회하게 되다니.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성필 씨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낸 거예요. 순자 씨, 네, 혹시 시간 있으면 그러면서 봉투를 제게 내밀었어요. 만져보니 돈이 들어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3만 원이에요. 혹시 다른 분들처럼 연애 가능하세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면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46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 저를 그런 여자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산에서 커피를 파는 다른 여성들처럼 돈을 받고 그런 일을 하는 여자로 말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세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성필 씨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다른 분들이 저를 그런 여자로 보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46년을 기다린 첫사랑과의 재회가 이런 식일 줄이야. 미경 씨가 달려왔어요. 순자야, 무슨 일이야? 이분이 저한테 돈을 주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치욕스러워서 차라리 죽고 싶었거든요. 다른 여성들도 모여들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 어르신이 순자한테 돈 줬네. 순자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제가 떠나고 난 후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어머, 순자가 왜 그래? 유별나게. 그러게. 돈 주는데 뭐가 문제야? 아니, 우리도 다 하는 일인데 왜 저렇게 난리를 떨어? 미경 씨의 목소리가 특히 크게 들렸어요. 순자 저 아이 혼자만 깨끗한 척 하더니 결국 이래. 그러게 말이야. 우리 보고는 그런 일 한다고 쳐다보더니 정작 자기도 똑같네. 어르신도 참 순자한테 그냥 물어볼 것이지 왜 갑자기 돈을 내밀어? 성필 씨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여성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됐어요. 순자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맞아. 우리도 다 하는 일인데 뭐가 그렇게 창피하다고. 혼자만 고상한 척하다가 들통났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정말 유별나게 군 걸까요? 혼자만 깨끗한 척했던 걸까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정말 아니었거든요. 저는 정말로 커피만 팔고 싶었어요. 그 돈이 아무리 필요해도 그런 일만은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46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 저를 그런 여자로 봤다는 게, 그것도 다른 여성들 앞에서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게 너무 치욕스러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초라한 옷차림. 성필이가 저를 그렇게 본 것도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초라해 보였나? 그렇게 천한 여자로 보였나?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너무 처참했어요. 66세의 늙은 여자가 산에서 커피를 파는 모습. 누가 봐도 그런 일을 할 것 같은 모습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날부터 산에 나가지 않았어요. 성필 씨와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근처 복지관에 가서 청소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사흘째 되던 날 미경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왜 안 나와? 무슨 일이야? 그냥 몸이 안 좋아서요. 몸이 안 좋기는 그날 그 어르신 때문이지? 미경 씨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어요. 순자야, 솔직히 말하는데 너 너무 유별나게 굴었어. 네? 아니, 그 어르신이 뭐 잘못했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 우리도 다 하는 일인데. 미경 씨, 저는 너만 깨끗한 척하지 마. 다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야. 뭐가 그렇게 창피하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더 우울해졌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걸까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로 그런 일은 할 수 없었어요. 그것만은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거든요. 며칠 후 복지관에서 청소 일자리를 구했어요. 하루에 3만 원 정도 받는 일이었지만 적어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집 앞에서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순자 씨, 저 성필이에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제 집까지 찾아온 거죠? 가세요. 할 말 없어요. 순자 씨,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정말 할 말이 있어요. 싫어요. 가세요. 순자 씨, 정말 오해해요. 제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성필 씨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차마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오해가 뭐가 오해예요? 저를 그런 여자로 봤으면서.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때 옆집 아줌마가 나와서 우리를 쳐다봤어요. 이런 모습을 이웃들이 다 보고 있다니 창피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할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성필 씨가 서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거실에 앉은 성필 씨를 보니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46년 만에 제 집에 앉아 있는 첫사랑이라니. 하지만 며칠 전 그 일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 집을 찾아오셨어요? 냉랭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산에서 일하시던 미경 씨한테 물어봤어요. 미경 씨한테요? 네. 순자 씨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기분이 나빠졌어요. 설마 미경 씨한테도 돈 주고 물어보셨나요? 성필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게 역시 그렇군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시는군요. 순자 씨, 그게 아니에요. 성필 씨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럼 뭐예요?
저한테도 돈 주면서 그런 제안하시고 미경 씨한테도 돈 주고 제 정보 캐내고 정말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성필 씨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순자 씨가 맞는지 확신이 안 섰어요. 46년이 지났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매일 산에 가서 순자 씨를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아는 그 순자일까? 아니면 그냥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일까? 성필 씨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만약 다른 사람이면 어쩌나 싶어서.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어요. 그게 제 친구가 그랬어요. 친구요? 고재만이라고 동네 소식통이에요. 그 친구가 말하길 중턱에서 커피 파는 여자들이 다 그런 일도 한다고.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저도 그런 여자라고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성필 씨도 일어나면서 급하게 말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핑계였어요. 핑계요? 네. 순자 씨와 가까워질 핑계가 필요했어요. 46년 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성필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조금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너무했어요. 저를 그렇게 생각하다니. 정말 죄송해요. 평생 후회할 거예요. 성필 씨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46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거든요. 순자 씨, 네. 미경 씨한테 들었는데 정말 커피만 파시는 거 맞죠? 당연하죠.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여자분들이 계속 권하지 않았어요? 권했죠. 돈이 안 되니까. 하지만 전 그런 거 못해요. 절대로. 성필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에요. 뭐가 다행이에요? 순자 씨가 여전히 순자 씨라서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46년 전 그 순수했던 순자 씨 그대로라서요. 전 변했어요. 많이 늙었고 초라해졌어요. 목소리가 쓸쓸해졌어요. 아니에요. 제 눈에는 여전히 그때 그 순자 씨예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66세의 나이에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성필 씨도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을 참 잘하세요. 기억하세요? 옛날 일들 다 기억해요. 강가에서 돌멩이 던지던 것도, 영화관에서 영화 보던 것도. 성필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46년 전에 그 미소와 똑같았어요. 저도 다 기억해요. 순자 씨가 슬픈 영화 보고 우셨던 것도 부끄러워요. 그때 일들이. 왜요? 다 좋은 추억인데. 우리는 그렇게 46년 전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성필 씨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별일 없이 살았어요. 공무원 생활하다 퇴직하고 아내는 2년 전에 병으로 떠났어요. 힘드셨겠어요. 순자 씨도 혼자 계시니까 어떤 기분인지 아시죠? 네. 남편 떠나고 정말 외로웠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46년의 세월 동안 각자 다른 삶을 살았지만 결국 같은 외로움을 안고 살아온 거였어요. 순자 씨, 왜 산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성필 씨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생활이 어려워져서요.
딸이 미국에 있고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말하는 것도 부끄러웠어요. 첫사랑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초라했거든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66세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왜? 성필 씨가 말을 망설였어요. 다른 일도 하시던가요? 네. 생활이 더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저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당연하죠. 순자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필 씨가 따뜻하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미경 씨한테서 전화 왔어요. 제가 너무 유별나게 굴었대요.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순자 씨가 당당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죠. 저는 그런 순자 씨가 더 대단해 보여요. 그 말에 위로가 됐어요. 며칠 동안 혼자 고민하면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순자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저녁이요? 네. 국밥집에서라도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같이 가고 싶었어요. 46년 만에 만난 첫사랑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국밥집으로 갔어요. 작은 국밥집이었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46년 만에 함께 식사를 하게 되다니 꿈만 같았어요. 여기 국밥 유명해요. 성필 씨가 말했어요. 자주 오세요? 가끔요. 혼자 먹기 쓸쓸할 때. 저도 그래요. 혼자 먹는 밥이 제일 맛없어요. 우리는 웃었어요. 쓸쓸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뜨거운 국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46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 각자의 가족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외로움까지. 성필 씨, 후회하는 일 있어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있어요. 군대에서 돌아와서 순자 씨를 못 찾은 것. 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왜 이사를 가셨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야반도주나 다름없었어요. 그랬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성필 씨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성필 씨도 많이 찾아주셨을 텐데. 2년 동안 찾았어요. 그러다 포기했죠.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 만약 그때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만났잖아요. 성필 씨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것도 그렇네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묘한 아쉬움이 남았어요. 순자 씨, 내일도 시간 있으시면 만날까요? 내일도요? 네.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66세의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좋아요. 그럼 내일 오후에 공원에서 만날까요? 네.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만남이 약속되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오랜만에 얼굴에 웃음이 번져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울어서 퉁퉁 부었던 얼굴이 이제는 부드러워 보였어요. 나도 아직 여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6세의 나이에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설레고 예뻐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46년 만에 풀린 오해,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인연을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어요. 과연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성필 씨의 마음은 정말 진심일까요? 내일 만나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시계를 봤어요. 6시.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깬 거예요. 오늘 오후에 성필 씨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들여다봤어요. 어제보다 얼굴색이 좀 나아 보였어요. 며칠 동안 울어서 부었던 눈도 많이 가라앉았고요. 66세 할머니가 무슨 치장을 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를 타박하면서도 립스틱을 발라봤어요. 연한 핑크색이었는데 얼굴이 훨씬 밝아 보였어요. 복지관에서 청소 일을 하는 동안에도 자꾸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어요. 순자 씨, 오늘 왜 이렇게 들떠 보여요? 함께 일하는 김 아줌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가요? 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뭔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혹시 남자 생겼어요? 김 아줌마가 장난스럽게 물어보니까 더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그런 말씀을. 순자 씨 나이가 뭐 어려서요? 요즘은 노인들도 다 연애해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연애라니. 66세의 나이에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드디어 오후 3시가 되었어요. 복지관에서 나와서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면서도 마음이 설렜어요. 공원에 도착하니 성필 씨가 벌써 와서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일어나셨어요. 일찍 오셨네요. 저도 일찍 왔어요. 성필 씨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으셨어요. 머리도 새로 다듬으신 것 같았고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어제보다는 덜 어색했지만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복지관 일은 어때요? 괜찮아요. 산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편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순자 씨, 성필 씨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혹시 시간 있으실 때 영화라도 보러 갈까요? 영화요? 놀랐어요. 46년 전에도 성필이와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났거든요. 네. 옛날에도 같이 영화 봤잖아요. 기억하세요? 물론 기억해요. 그때 슬픈 영화 보고 제가 울었죠. 맞아요. 그때 순자 씨가 너무 예뻤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66세의 나이에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이제는 늙었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예뻐요. 성필 씨의 눈빛이 진심 어려 보였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럼 언제 갈까요? 이번 주말에 어때요? 좋아요. 그렇게 우리의 첫 번째 데이트가 약속되었어요. 66세의 나이에 데이트라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어요. 주말이 되어서 영화관에서 만났어요. 오랜만에 입어보는 예쁜 원피스를 골라 입었어요. 성필 씨도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오늘 정말 예쁘세요, 순자 씨. 고마워요. 영화관 안으로 들어가면서 46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손을 잡고 걸었었는데. 뭐 보고 싶으세요? 성필 씨가 고르세요. 로맨스 영화를 선택했어요. 어두운 극장 안에서 나란히 앉아 있으니 정말 젊은 연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영화를 보는 동안 가끔 성필 씨의 손이 제 손을 스쳤어요. 그럴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66세의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영화가 끝나고 커피숍에 갔어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오랜만에 영화 봐서 재밌었어요. 저도요. 순자 씨와 함께 봐서 더 좋았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성필 씨, 혹시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나이에 이런 일이? 왜 이상해요? 나이가 많다고 사랑하면 안 되나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뛰었어요. 사랑이라고 하세요? 네. 46년 전에도 순자 씨를 사랑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고백을 66세에 듣게 될 줄이야. 저도
저도 성필 씨를 좋아해요. 정말요? 네.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요. 그날부터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가끔은 식당에서 식사도 했어요. 어느 날은 놀이공원에도 갔어요. 놀이공원이요? 우리 나이에? 왜 안 돼요? 젊은 사람들만 놀이공원 가나요? 성필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놀이공원에서 회전목마도 타고 관람차도 탔어요. 66세와 70세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이기구를 타는 모습이 우스웠지만 정말 즐거웠어요. 관람차 맨 위에서 성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46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감정을 66세에 느낄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성필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순자 씨, 바다 보러 갈까요? 바다요? 네. 저도 오랜만이고 순자 씨도 바다 구경하고 싶으시죠? 좋아요. 1박 2일로 강원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66세의 남자와 여행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여행 가는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었어요. 나도 아직 여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46년 전의 추억, 각자가 살아온 세월,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순자 씨, 꿈이 뭐예요? 꿈이요?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이 있을 텐데요. 생각해 보니 정말 오랫동안 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글쎄요. 성필 씨와 함께 있는 거? 그게 꿈이에요? 네. 외롭지 않게 함께 있는 것. 그게 제 소원이에요. 성필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같은 꿈이에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에 도착했어요. 각자 다른 방을 썼지만 함께 여행한다는 것만으로도 설렜어요. 저녁에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으니 정말 로맨틱했어요. 순자 씨, 네. 66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저도요.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순자 씨 때문에 제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그날 밤 펜션 발코니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의 외로움, 상처,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에 대해서. 성필 씨, 정말 감사해요. 뭐가요? 저를 다시 여자로 만들어주셔서. 순자 씨는 원래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저는 그걸 다시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다음 날 새벽 일출을 보러 바닷가에 나갔어요.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 바다 위로 떠오르는 광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와, 정말 예뻐요. 순자 씨가 더 예뻐요. 성필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거의 매일 만났고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필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순자 씨, 이제 정말 같이 살까요? 성필 씨의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2달 동안 만나면서 마음은 충분히 가까워졌지만 막상 같이 산다는 건 다른 문제였거든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급했나요? 아니에요. 다만 좀 놀라서.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매일 만나서 헤어질 때마다 아쉬웠거든요. 혼자 집에 돌아가면 또다시 외로움이 밀려왔고요. 순자 씨도 혼자 사시는 게 외롭죠? 네. 정말 외로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순자 씨 생각만 해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누가 뭐라고 해요? 복지관 사람들도 그렇고 이웃들도. 성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 씨, 우리가 무슨 나쁜 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외로운 사람끼리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66세, 70세면 이제 남 눈치 볼 나이도 지났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이 나이에 뭘 그렇게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할까요?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성필 씨와 함께 산다는 것. 66세의 나이에 새로운 동거를 시작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다음 날 복지관에서 김 아줌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줌마, 혹시 우리 나이에 남자랑 같이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그냥 궁금해서요. 김 아줌마가 빙긋 웃었어요. 순자 씨, 그 남자분이랑 그런 얘기 나왔어요? 아니에요. 뭐 어때요? 요즘엔 노인들도 다들 그렇게 살아요. 외롭게 혼자 사는 것보다 낫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요. 순자 씨도 이제 자기 행복 찾으세요. 김 아줌마의 말에 용기가 났어요. 그날 저녁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국에 있어서 자주 통화는 못하지만 이런 중요한 일은 말해줘야 할 것 같았어요. 엄마, 웬일로 전화해요? 민지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에요? 그게 남자분을 한 분 만났어.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정말이요? 응. 옛날에 알던 분인데 우연히 다시 만났어. 어떤 분이에요? 성필 씨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어요. 첫사랑이었다는 것, 지금 혼자 사신다는 것까지. 엄마, 좋으시겠어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죠. 딸의 이해하는 목소리에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민지야, 그분이 같이 살자고 하셨어. 같이요? 결혼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동거인으로. 외롭지 않게. 엄마가 좋으시면 하세요. 전 찬성이에요. 딸의 지지를 받으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어요. 성필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필 씨, 저예요. 아, 순자 씨.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일, 네, 해볼까요? 정말요? 성필 씨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 있었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 조건이요? 각자 방 쓰는 거, 그리고 생활비는 정말 반반 내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냥 동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언제부터 할까요? 다음 주부터 어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성필 씨와 함께 살게 되는군요.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66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다니. 나도 아직 늦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삿짐을 챙기면서도 설레었어요. 짐이라고 해봤자 옷가지 몇 벌과 간단한 생활용품이 전부였지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되었어요. 성필 씨가 직접 도와주러 왔어요. 짐이 이게 다예요? 네. 별로 없어요. 그럼 저희 집에 가서 필요한 건 더 사요. 성필 씨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66세의 늦은 나이에 찾아온 두 번째 기회였어요. 성필 씨의 집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방이 두 개에 거실도 큰 편이었고요. 이 방 쓰세요. 성필 씨가 안방이 아닌 작은 방을 보여줬어요.
제가 안방 쓸게요. 아니에요. 저는 이 방이면 충분해요. 짐을 정리하면서도 어색했어요. 같은 집에 남자가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순자 씨, 저녁 드세요. 성필 씨가 직접 저녁을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처음 며칠은 정말 어색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밤에 돌아다니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성필 씨가 정말 자상했거든요. 제가 복지관에서 돌아오면 차를 끓여주기도 하고 무거운 것은 대신 들어주기도 했어요. 순자 씨, 오늘 일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하루 일과를 나누는 게 참 좋았어요.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성필 씨와 마주쳤어요. 아, 깜짝이야. 죄송해요. 어두운 복도에서 마주친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66세의 나이에도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조심해서 가세요. 성필 씨가 살짝 제 팔을 잡아줬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나도 아직 여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많이 익숙해졌어요. 성필 씨와 함께 사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순자 씨, 몸살 기운이 있으세요? 어느 날 성필 씨가 열이 나서 누워 계셨어요. 괜찮아요. 그냥 감기인 것 같아요. 병원 가세요. 내일 보고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성필 씨가 많이 아파하셨어요. 저는 밤새 간병을 했어요. 이마에 수건을 올려드리고 물도 갖다 드리고 고마워요, 순자 씨. 뭐가 고마워요? 그 순간 정말 부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날 성필 씨가 많이 나아지셨어요. 순자 씨 덕분에 살았어요. 과장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순자 씨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날 저녁 성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자 씨, 혹시 진짜 부부처럼 지내볼까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게 무슨, 한방에서요. 물론 억지로 하자는 건 아니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66세의 나이에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이야.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성필 씨와 정말 부부처럼 지낸다는 것. 이 나이에 가능한 일일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대답했어요. 성필 씨,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진짜 부부처럼 지내기 시작했어요. 한 방에서 잠을 자고 모든 걸 함께 했어요. 66세와 70세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 것도 서로의 숨소리를 듣는 것도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순자 씨, 잠 안 와요? 좀 그래요. 성필 씨는요? 저도요. 너무 행복해서 잠이 안 와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순자 씨,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서 자고 있는 순자 씨를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저도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어느 날은 함께 장을 보러 갔어요. 마트에서 이것저것 고르면서 마치 신혼부부가 된 것 같았어요. 이거 사야겠어요. 뭐예요? 커플 잠옷이에요. 우리 나이에 커플 잠옷이요? 왜 안 돼요? 예쁜데. 성필 씨가 장난스럽게 말하니까 웃음이 났어요. 정말 커플 잠옷을 사서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우스웠지만 정말 부부 같아 보였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성필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순자 씨, 바다 보러 갈까요? 또 가요? 네.
이번엔 특별한 의미로요. 특별한 의미요? 비밀이에요. 가서 알려드릴게요. 일주일 후 다시 바다로 떠났어요. 같은 펜션에서 묵으면서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저녁 해가 질 때였어요. 성필 씨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순자 씨, 네, 이거 받으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은반지였어요. 이게 뭐예요? 마음으로나마 순자 씨의 남편이 되고 싶어요. 성필 씨가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어요. 순자 씨, 67세의 늦은 나이지만 저와 결혼해 주세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프로포즈를 이 나이에 받을 줄이야. 성필 씨,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마음만이라도 부부가 되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네, 좋아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 주셨어요. 조금 큰 것 같았지만 그것마저도 사랑스러웠어요. 이제 정말 부부예요. 네, 성필 씨. 바닷가에서 서로를 꼭 안았어요. 67세와 71세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 행복했어요. 다음 날 새벽 일출을 보러 바닷가에 나갔어요.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 바다 위로 떠오르는 광경을 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순자 씨, 평생 함께해요. 네, 성필 씨. 저도 평생 함께 할게요. 나도 늦었지만 진짜 사랑을 찾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행복한 일상이 계속됐어요. 이제는 정말 부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순자 씨, 이 반지 보면 매일 그날이 생각날 거예요. 저도요. 정말 고마워요, 성필 씨. 고마운 건 저예요. 순자 씨 때문에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언제든 새로운 사랑은 시작될 수 있어요. 66세에 시작된 저의 늦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만 열어두신다면 황혼에도 아름다운 사랑이 피어날 수 있어요.